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런 방송 내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대체 시더스는 어떻게 600억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어,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취재를 했잖아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저런 주장, 사기다. 어떻게 600억을 만들어줘? 그 많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이 이제는 그냥 꿈 같은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진심으로 믿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건데 도대체 이건 진짜로 만들어지는 걸까?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뭐 쇼핑몰에서 물건 팔고 뭐 가맹점에서 10% 이익 남겨서 뭐 초밥 팔고 어떻게 600억 부자 만들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사실 이 600억의 부자는 이렇게 물건을 팔고 가맹점에서 10% 이익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600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600억의 부자는 가치를 통해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회장님도 그냥 돈 벌어가지고 600억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수익을 내 가지고 600억 부자로 돌려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시더스는 시더스만의 화폐가 있잖아요. 이 시더스 화폐로 교환해 가지고 그걸 이제 물건 구매도 하고 가맹점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시더스 화폐의 가치를 올려서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시더스가 수익 사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시더스가 쇼핑몰 운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사업과 뭐 농수산물 수출도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또 뭐 스마트팜, 스마트 병원 등등 뭐 통신 사업 이렇게 수많은 수익 사업이 있지만 일단 그것은 뒤로 하고 시더스 몰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시더스 몰은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일반 쇼핑몰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현금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해피캐시라는 그런 이 시더스만의 가상자산 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더스 회원이 되면 선수금을 통해서 해피캐시라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요. 선수금은 미래에 내가 사용할 소비 금액이잖아요. 이걸 미리 낸다, 선수금 형태로 미리 낸다라는 게 선수금 이제 개념인데 이렇게 선수금을 내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혜택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선수금만큼에 대한 해피캐시 자산을 획득하고 그 자산에서 매일 0.2% 출금과 쇼핑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일 받는 해피캐시로 80%는 출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출금을 안 할 시에는 전환이라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20%가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 캐시로 지급이 됩니다. 이 쇼핑 캐시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쇼핑이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강제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겠죠. 일반 쿠팡이나 뭐 11번가 옥션 이런 선두주자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런 쇼핑몰들과 경쟁을 하려면 같은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일반 쇼핑몰은 가격 경쟁이 매우 심해요. 여기가 얼만지, 여기가 얼만지, 어디가 10원 더 싼지 이걸 매우 민감하게 소비자들은 받아들입니다. 배송 경쟁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쿠팡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CJ 택배가 쿠팡을 견제할 정도로 왜냐? 자체 물량을 자체적으로 배송을 시키잖아요. 이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자체 물량을 자체 배송을 해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송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얼마나 빨리, 빠르게, 안전하게 배송하냐, 어떻게 저렴하게 빠르게 배송하냐, 이런 경쟁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경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 이런 심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은 줄어들고 어마어마한 비용은 더 늘어나잖아요. 시더스는 이런 문제들을 공유 마케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쇼핑몰 회원들에게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면서 이익까지 공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더스몰에서 발생되는 단기적인 이익은 출금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유 마케팅을 통해서 이익을 돌려드리면서 주변 소비자들에게 시더스몰이 알려지는 것이죠. 회원이 회원에게 이 쇼핑몰을 알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해피캐시를 통해 소비할 소비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광고를 하는 일반 쇼핑몰보다는 홍보하는 시간은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더스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회원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유는 이익을 공유해드리고 해피캐시로 쇼핑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회원들을 팬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더스몰은 플랫폼이에요. 회원과 입점 업체를 연결만 해드립니다. 그럼 시더스몰은 어떤 이득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시더스몰은 시더스몰에서만 쓸 수 있는 해피캐시가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회원들에게 해피캐시가 얼마나 소중한지 회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회원들은 해피캐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합니다. 출첵도 하고 회원들을 소개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피캐시 자산이 늘어나면 매일 받는 쇼핑 캐시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소비를 시더스에서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해피캐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회원들이 시더스에서 받는 혜택이 늘어나고 또 주변에 회원들이 소개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더스몰 이용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해피캐시를 소중히 여기고 이걸 취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늘면 일단 쇼핑몰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1차적으로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면 성장을 통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회사들이 엄청난 수열 경쟁을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일 겁니다. 지금은 손해가 나도 이걸 이겨내고 시장을 점유하고 나면 나중에 기업이 성장을 통해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시도스는 이것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원들 선수금을 통해서 출금과 쇼핑 혜택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출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은행과 투자자들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고요. 회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일반 플랫폼이 은행 대출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망한다고 하면 만약에 망해서 파산이 됩니다. 그럼 국가와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은행 예금은 우리 국민들이 한 거죠. 시더스는 회원들 선수금으로 4년 넘게 약속을 지키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세금도 성실하게 냈습니다. 시더스가 국가와 투자자들에게 그간 손해를 주었나요? 오히려 일반 회원들에게 투자를 받아 회원들과 이익을 공유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더 컸었을 것입니다. 시더스몰 상장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시더스몰의 이익 구조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더스몰 화폐입니다. 해피캐시죠. 이제 지원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시더스가 한국에서 100만 명 이상 회원 가입은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방해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중단이 된 것이지 시더스 자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더스몰 이용자가 100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원뿐만 아니라 기관,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더스를 집중할 것이고 시더스몰 화폐인 해피캐시의 가치도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시더스몰이 한국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20개국 오픈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고 작년 12월에 정상적으로 필리핀이 오픈되었다라고 하면 해피캐시의 가치는 아마 엄청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막으려고 12월에 시더스가 문을 닫게 만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만 운영되는 화폐가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수십 개국에서 회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소비는 이 지원 캐시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필리핀 등 글로벌 국가가 쇼핑몰 운영에 이익은 대부분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면서 회원들 소비를 모두 시더스를 통해서 해피캐시, 지원 캐시를 사용하게끔 한다면 아마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더스는 무슨 이익으로 그렇게 남겨가지고 돌려주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만 보아도 충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시더스는 회원이 모여서 회원 데이터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많이 모여서 이 회원들이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되고 매일 지급받는 지원 캐시, 해피 캐시로 쇼핑몰에서 열심히 소비를 하다 보면 미래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 상승된 가치를 평가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할까요? 시더스 보고 이익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쿠팡이나 뭐 네이버,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전국에 물류기지를 만들고 새벽 배송을 위해 배송기사들을 새벽에 추가로 뽑아서 더 많은 비용을 주어야 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많은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팔아야 하고 쿠폰을 막 무한대로 막 뿌려야 합니다. TV나 SNS, 유튜브 광고로 천억씩 써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사장님 돈으로 투자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그렇게 저축한 저금을 대출받은 걸 수도 있고 어디 기관에 투자를 받은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금한 돈으로 수백조 벌었는데 여러분들께 이자 얼마 줬나요? 2%? 5%? 이거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더스 선수금을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미래에 생길 큰 이익을 지금부터 돌려주겠다라는 시더스는 사기인가요? 어떤 게 더 합당한가요? 사기는 내가 누군가를 속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시더스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겼나요? 악의적으로 안티 세력과 언론들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더스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닐까요? 시더스 자체에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쿠팡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추가 투자금이 만약에 투입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쿠팡이 존재했을까요? 쿠팡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있는 것입니다. 시더스도 같다라고 봅니다. 시더스 미래 가치를 우리 회원들이 알아보고 투자를 회원들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이익금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일반 서민 회원들이 투자자가 되어 이익금을 공유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1차 서비스업에만 이렇게 종사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플랫폼이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플랫폼 부자들이 부를 어떻게 이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소주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소주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편의점 가가지고 이 100원짜리 소주를 1,400원에 사 먹습니다. 이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일만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소주회사 사장만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소주 공장 직원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진 그런 구조가 지구상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시더스에 있는 공유 마케팅입니다. 백날 소비만 해가지고 회사 주주들만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시더스에 참여해서 모두 함께 팬심을 모아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시더스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공유 마케팅 아닐까요? 회원들이 모두 공유를 받아 6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00억이라는 수치는 한국을 포함해서 6개국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당 1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 그렇게 600억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딱 600억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코인 회사는 코인을 막 뿌려가지고 회원들만 모아도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시더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재화 거래를 통해서 시더스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것이기에 코인 회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계셨던 회원 데이터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당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서 회원들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더 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무분별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회사에 회원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그런 가치, 미래의 이익이 더 증가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1차 산업 물건을 만들어서 회원들의 이익을 만드는 일보다 미래 가치를 올려서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원에게 돌아가는 출금 혜택에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금 실질적인 재화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고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이익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방식에 추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전용몰 정기 구독 같은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전용물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같은 그런 여러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새롭게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많은 회원이 모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플랫폼 방식은 회원 모집이 저는 1순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참여하는 회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더스에 참여를 했던 이유는 강력한 팬덤의 회원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시더스의 미래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한 것이고요. 그건 4년 동안 성실히 지켜진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시더스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고 회원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와 비례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었고요. 분명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꼭 성공이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모든 사업들이 멈춰져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힘이 합쳐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들이 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드리고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응원은 드리되 기존에 우리 시더스에는 큰 해가 되지는 않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이 그게 좋다고 거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들이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각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회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절실하고 진짜로 본인들이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4-5개월 동안 방치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많은 팬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회원들이 회사를 믿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외부에서도 이런 건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모든 회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고소고발로 100% 와해가 됐는데 이 시더스 휴스턴 코리아 회원들만 유일하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이 회사와 회장님 그리고 상위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팬덤들의 이런 고마움을 많이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팬덤들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입에 그런 말을 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팬덤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팬덤들만 생각하고 회사 정상화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일까라는 진짜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진심으로 팬덤들을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정상화를 위한다면은 앞으로 투명하고 더 정직하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믿고 기다리고 따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잘못, 우리 팬덤들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팬덤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